이렇게 많이 시간을 찬송해 주신 우리 회장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행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 회장님들, 장군, 우리 원로 회장님들, 또 패밀리센터 소장님 많은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고마움을 옆에 간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한인익을 건립을 하면서 김백규 건립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2층에다가는 전시관을 독도나 6.25 도서관, 생활전시관, 의왕부라는 우리 전 건립위원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제 생각도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조순 우리 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옆에 이창진 작가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있고 또 미 전체에 뉴욕이나 우리 동남아 이런 데를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작년에 좋은 선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작년에 한국 정부하고 약간의 조금 시간차가 안 맞아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올해는 우리가 한인회에서 뭐 하고 싶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계나 우리 자원, 원로, 우리 동포단체 또 나라 여성단체 좋은 의견을 한번 나누고 싶고 더불어서 우리가 준비위원장이나 모셔가지고 앞으로의 진전을 잘 됐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진 작가가 약간 인사도 나누시겠지만 한 3분 동안 비디오 상영을 보고 왜 이게 필요한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우리 북미 워싱턴 거기서 아베 정부가 인정을 하라는 김동석 풀뿌리 운동 본부장이 아틀란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즉 못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라라는 취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틀란타를 인정을 하면은 동남아 전체를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한인일을 원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우리 스완이나 둘리스나 아틀란타 시티나 어디에서 어떻게 할 장소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좋은 미팅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선배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진입니다. 먼저 여기 아틀란타 한인회 회관의 개막식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여기 아틀란타의 제 작품 위안부 모집을 같이 여기서 마련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제 작품 소개를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위안부 모집은 컨포먼 원제라고 전쟁 2차 대전 당시에 신문에 난 광고로 맨 처음에 이제 여자들을 지원자들을 이제 하려다가 그것이 이제 마땅치가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여성의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을 끌어간 그런 역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그동안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7개국에서 한국, 중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위안부 할머님들 그리고 일본 병사들을 인터뷰하면서 만든 작품인데요. 그동안 여기 뉴욕 그리고 미국 많은 도시에서 전시를 해왔고요. 그 외에도 한국, 아시아에서는 한국, 그 다음에 타이완, 홍콩 그리고 또 뉴욕에,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러시아 그런 데서 이제 미술관이나 역사관 그리고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왔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바로 2주 전에 또 그러니까 6개 대학의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그 다음에 버클리 대학 등 그런 데서 이제 강의와 비디오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지금 보이는 거는 이건 2009년에 인천 여성 비엔날레에서
빌보드로 한 건데요. 중간에는 이제 옛날에 위안소에 갇히셨던 위안부 할머님의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Next.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3년에 뉴욕에서 교통국 도시예술 사업 프로젝트로 선정돼서 뉴욕 곳곳에 전시됐던 작품이고요. Next.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타임스퀘어나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그다음에 링컨 센터 등 곳곳에 이게 전시가 됐었고요. Next.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2013년 12월 달에 타이완 역사관, 위안부 역사관에서 크게 전시를 한 건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게 2달에 전시였는데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본 작품인데요. Next. 여기는 이제 3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 프린트들이 그러니까 한국,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 필리핀어 4개로 한 프린트들이 있고요. Next. Next.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비디오 위안부 각국의 위안부 할머님들 인터뷰한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병사의 인터뷰한 비디오가 설치된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 비디오고요. Next. 그 다른 곳에 반대 방향에는 일본 병사의 비디오가 상영이 됐었습니다. Next.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하나 그때 했던 게 군 위안소 재현 설치 작품 한 건데요. 이거는 그때 전쟁 당시에 이 군 위안소 앞에 이 배너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병사들을 갖다가 이제 환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일본말로 된 것은 병참 지정 고향 위안소. 또 하나는 몸도 마음도 바치는 일본 아가씨의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 대승의 용사 대환영이라고 써있는 일본말로 써있는 배너들입니다. Next. 이거는 그 위안소의 규정이 일본말로 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배너고요. 그래서 이 배너들이 밖에 이제 벽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세 개의 비디오가 상영이 되는데요. 하나는 먼저 다이살롱이라고 제가 그때 또 아시아에 갔을 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시아의 군 위안소들을 제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찍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창문에 이 비디오가 비춰지는 거는 대살롱이라고 해서 샹하이에 있는 군 위안소로요. 1932년에 설립된 것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군 위안소가 이제 그 비디오가 여기 창문에 비춰지고 있고요. Next.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군 위안소 비디오가 기모노의 벨트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Next. 그리고 또 벽에는 이때 당시에 할머니들이 그 위안소에서 이 일본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님들의 대만 할머님들의 일본 이름들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Next. 그리고 여기 세수대야에는 차이나의 메이메일리라는 또 다른 군 위안소의 비디오가 상영이 되고 있고요. Next. 이제 이건 밖에서 하는 거고요. Okay, can you present the video, please? 이건 그 잠깐 3분 되는 이거 비디오의 비디오 상영이 잠깐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대살롬이라고 상하이에 있는 군 위안소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군 위안소. 이거는 차이나에 있는 메메리라는 군 위안소예요. 그리고 잠깐 지금 여기 위안부 메모리얼 구성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걸 이미지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밖에 앞에 정문이죠. 거기에 이제 Can we go to the next one?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안부 모집이라고 한쪽은 한국말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영어로 돼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는 그때 당시에 12살 때 국민학생 김정숙이라는 한국 학생이 이제 끌려간 그분이거든요. 그분의 이제 이 모습이 브론즈로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스culpture가요. 그리고 이제 골드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둘러싸이고 있고요. Next. Yep. And then you could go to the next one. 그리고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는 제인 로버트 오하란이라는 네덜란드 할머님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19살 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로 전쟁 전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브론즈로 3디멘션으로 이제 만들어진 생각인데요. Next. Yep, you can go to the next one. 그리고 yep. The last one.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이제 플래그에 들어간 거고요. 뭐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창진 작가님은 작년에 한인 감육회에서 1시간인가요? 그때 한인 감육회에서 1시간인가 비디오로 상영을 해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여기도 같이 더 동참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2층의 절반 이쪽 라인에는 제가 전시관을 좀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쪽에서 지금 본 입체 모양이 바로 정문에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 모시는 방법도 있고 더불어 공공기관에 또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과 앞으로 어떻게 구상이 좋겠냐를 오늘 비디오상이 끝나면은 바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석부 의장님은 저희 같이 있는데 우리가 노인이 모시는 거 마무리가 다 됐어요. 퍼밋도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금 활동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중앙일보나 보시고 있죠. 중앙일보에 이렇게 각 신문사마다 우리가 이제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든 분들께서 우리가 동참을 해서 목적은 5월 8일 날을 기점으로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도움이 있었기를 좀 필요합니까? 좀 생각 좀 해주면서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지금부터는 우리 이창진 작가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주제로서는 우리 교회협회 한명철 목사님도 오시고 또 목사협회 또 부의장님도 오시고 우리 원로 회장님 송준희 회장님과 또 배목사 소장님 또 자문위원장님 이사장님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으니까 같이서 이 주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걸 토론을 하고 누군가가 오늘 한 번에 미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미팅을 해서 앞으로의 발전 어떻게 좀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당장 바로 이제 끝날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2층에 전시관을 마련하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모이신 분들은 그동안에 이쪽 위안부 쪽으로 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분들을 일단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 회를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일단 헤드쿼터를 좀 조성을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느끼신 점이나 앞으로 뭐 계획 같은 것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박상수 미안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는 이 현실을 본 사람입니다. 내가 젊을 때 이 위안부 할머니를 끌려가는 걸 다 봤어요. 보고 또 그 슬픈 역사를 충분히 저는 본 사람입니다. 제가 애정 교육을 받았고 또 애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뭐 6.25 뭐 이거 전부 다 해방 이거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많은 대로만 얘기하더라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정년기에 그 처녀들이 야간이 낮겠어요. 전부 다 위안부 이게 성노예가 된다고 해서 말이지 그 부모들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갑작스레 온통 난리가 났어요. 신랑감이 어디 뭐 신랑감 잘못하면 군인에 가니까 군인에 안 가고 병신 신랑감을 구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아주 병신 뭐 손이 말이 어떻게 되고 다리가 어떻게 되고 뭐 아주 좀 말이지 병신 이런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그냥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리 그저 병신이 아주 그때는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모척 애를 썼지만은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이 참 안타까운 사연은 그 양반들이 한 평생을 갖다가 결국 조졌잖아요. 완전히 그런 데이 들어서 조졌는데 제가 오바마 대통령께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일본 놈들이 거짓말한다. 저거 내가 증인 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작년에 보냈어요. 보내고 또
결국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한테도 보냈고 또 16개국 그렇지요. 유엔의 박영무 사무총장한테도 보냈고 또 연방 상원 의원 16명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본 놈들이 간사하게 거짓말을 하고 일본이 결국 말을 너무 믿지 마라. 믿으면 나중에 결국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물론 제가 뭐 한 개인에 보낸다고 해서 뭐 답장이 오고 하면은 저는 그 답장이 온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뭐 여행 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문제가 결국 인권 문제를 몰아가가지고 이것이 미국 시민, 우리는 미국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시민으로서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문제를 갖다가 하면은 이거는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약하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그 모든 전쟁을 하면은 주가 나서서 해주겠다고 괜히 전쟁을 해주겠다고 하지 뭐 별의별 다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왜 아베라님이 말이지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역사를 갖다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들이 말이죠. 루스벨트 대통령도 말이지 또 뭐 그거 자기네들은 전범은 인정을 안 하고 경감이라는 말이지 그거 신범을 해놓고는 말이지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미국한테 안 달라진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위안부 문제를 갖다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디다 설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권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 문제 그런 데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에 공원에다가 아틀란타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다가 그 사람들의 힘으로 빌려가지고 인권 문제로 그것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데나 이거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런 데다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철거하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아주 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스하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독자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차경 회장님.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박상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미등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방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생각은 우리가 공공기관, 수안이나 우리 아트나 CD나 어디에 파괴가는 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이걸 앞에 생각을 했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모셔놨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돈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교계나 우리 목사협이나 안보, 경제단체, 어머니, 나라사회나 여성단체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적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토론을 하고 오늘 미팅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만나서 한이 얘기하시다 그런 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적으로 그런 뜻으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1분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제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우리가 안보지 않더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위안부 설치상을 한인회관에 한다는 게 지금 한인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인회관에 우리만 보는 건데 우리만 봐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게 약간 궁금스럽고요. 제 생각 같아서 한다면 CD나 함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쪽에다 이렇게 멋있게 세워놓으면 많은 분들이 보고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다른 분들의 의견을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문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고 위원회는 한일 회장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선정을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를 선정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일 회장님이 적당하신 단체장님들이나 언론들을 모시고 그렇게 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협의 한명철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했던 경험들에서 우리가 좀 어떤 교훈들을 얻어야 될 것인가, 그런 방법이나 절차나 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좀 우리가 수집을 해서 정보를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각도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우리 한인 사회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우리 2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측면 하나와 무엇보다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국제적인 이슈, 또 미국 사회의 이슈가 되도록 만드는 갑자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이 문제 이제 소녀상 같은 권리 문제가 나오면 일본의 전략은 타 지역이나 경험들을 보면 이것을 한일 문제로 가져가거든요. 한일 문제는 양국 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는 건 미국 사회에서 이것이 한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세계가 공감하고 미국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평화와 인권의 문제 측면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랬을 때 전략적으로 한인 사회가 중심이 돼서 이를 추진을 하되 이게 한인회나 한인들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이슈가 되려면 역시 미국 정계를 움직여야 되고 또 지역 정부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일본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한일 간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개입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한일에 관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이슈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미국 정계가 움직이고 의회나 주의회나 또는 연방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또 작게는 시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참여해주고 그 사람들이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 서둘러 하는 일보다는 그런 좀 절차들을 만들어가면 좋겠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버지니아 의회 같은 데서 잘했던 성공적인 경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 경험들을 들었고 또 초청을 해서 듣는다든지 가서 듣는다든지 경험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인 사회에 관심을 부각시키고 또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측면과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의회, 지역의회, 지역시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찾아서 우리가 나서지 않고 그분들을 우리가 움직여서 그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미국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평화 인권의 이슈로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일회관 안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쟁이나 또는 위안부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독도제나 이런 전시관을 만드는 일도 우리가 이세화에게 한국의 교육실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선상 건립이라든가 조지아 주정부나 시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은 좀 더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전략들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을 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면 이제 교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는 데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우리 회장님이 바쁘셔서 부회장 윤동희 목사가 나왔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참 좋은 말씀 하셨고, 특별히 한명철 회장님께서도 전우사와 다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뭐 어떤 다른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오늘 얘기 우리가 영상도 봤고 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회장님이 발의하신 대로 여기다 우리가 문화회관과 저수를 어디다 건립하자고 하는 것을 주제로 나오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정말로 맥박을 뛰다시피 뛰어서 아까 저 어르신 말씀하신처럼 루터킹 거기 그런 무슨 공관이라든지 그래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만 보는 데다 놔가지고는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맡겨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파프리처 나눠줘서 이런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 방법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아까 우리 회장님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독도 문제를 놓고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도를 가지고 꼭 한국에서 뭐라냐 우리 땅 그러거든요. 우리 땅 그래가지고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뭐라는데 독도는 코리아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일본도 우리 땅이라고 하거든요. 다 우리 땅이라고만 그래요.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 땅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독도는 코리아라고 우리가 피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위안부상 문제도 우리가 한인들만 날뛰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한인 관계 싸움만 되니까 정말 우리 주류 사회에서 같이 일본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을 지금 추진해 주시면 좋은 결과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앞에서 의견 정말 다 말씀하셨는데 다 좋으신 의견들인데 이 시간에는 이거 소녀상이 있을 때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부에서 그걸 허락해 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 목사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먼저 짜가지고 그게 순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김영렬입니다. 저 역시도 앞에 우리 한 목사님이 의견을 내신 대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에 방법과 시기를 당장 내일부터 한다 그것보다도 위원회를 먼저 소집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인회관 앞에라는 공공 장소나 주류 그런 사회분들이 더욱더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선택해서 꼭 어떤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또 이거 세우는데도 좀 경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경비도 좀 그런 문제도 되고 당장 제가 볼 때는 한인의 기분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참 이 준위원회가 먼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신현식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김영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슈로서 거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조입니다. 사실 갑자기 이 공지를 받고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우선 이 자문위원장님, 또 원로 회장님들, 우리 회장님하고 준비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폭넓은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위원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몇 사람이 준비원을 잘 선택해가지고 폭넓은 해야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모든 맞습니다. 우리 패밀리 똑같은 말씀이 그래도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추진할 때는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걸 소유상을 한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하는 보답 꼭 확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역사로서 그냥 후세대에게 남기는 하나의 기념관 비슷하니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아요. 예, 지금 약 7여 구에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뭘 않고 우리만 제일 만약에 액티브를 하고 중국같이 큰 나라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근데 우리가 한다 해서 확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참 우리도 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직접 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참 2차전을 겪었고 다 겪은 사람입니다. 위안부 잡아간 건 못 봤지만 예, 다 겪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이 뭐냐 이것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역사로 남길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경비를 들여서 결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시되 아까 소회장님과 신회장님 말씀드린 것 같이 조비를 만들어서 조비를 분석되면 거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보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를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액티브하게 나오고 이제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또 소녀상 만들면 퍼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역사에 그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게 또 더 발전이 돼가지고 어떤 인권의 문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꼭 한일 관계의 그 대립적인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인류의 그 인권의 문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들 나라에서 기법했다고 해서 우리도 기법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하시면 그것보다는 더 추진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이 애틀란타에서 이거를 하나 어디 한다면 사실은 시티 그런 데다 하는 게 좀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조금 듣기로는 회장님이 이제 아베 그 총리의 그 문제도 있고 그것도 좀 안 걸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뭐 전시하는 거 이런 상설 전시까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조그맣게 시작은 여기에 뭐 사진이나 이런 걸로 홍보용으로 사실 한일회관에서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어떤 이걸 들고 이슈를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일회관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그 한인들의 실상이나 그런 걸 할 때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외국 사람이나 주지사나 누가 이제 행사했을 때 항상 이걸 하면서 설명이 또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려면 어떤 그런 거기에 우리의 이슈가 되는 전시가 없이 그냥 너희들이 우리 보존해서 좀 우리 해달라 이건 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로 이게 크게 문제가 한인 사회에서 이게 크게 우리가 문제를 삼고 우리가 먼저 스타트를 크게는 못해도 동상 세우는 거는 지금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비용이 들죠? 그렇죠? 네. 그 사진 같은 거 전시하는 건 좀 덜 들잖아요. 그죠? 그거는 얼마든지 카페에서 제가 벽보 붙이고 이렇게 뭐 선전 우리 그 팜플렛 붙이듯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첫 단계가 지금 뭐 돈이 많아가지고 팍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말하자면 그 권력이나 뭐 이게 세기 때문에 다 푸시해가지고 딱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좀 너무 시간이 걸리면 사실 이게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소리가 지금 뭐 그 여성들의 조그만 목소리가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 한두 사람 모이고 저런 그렇게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 굉장히 좋으신데요. 이제 너무 비용이나 뭐 이런 게 사실 이거를 하나 가지고 설치를 옮기는 것도 사실 문제가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아까 같이 그 위원회를 정말 구성하셔서 저는 사실 이 한인회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여성단체나 단체를 호응을 해야 되겠죠. 스타들은 여기에 상서를 무슨 벽보라도 좀 시작을 해서 그런 운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정말 주지사나 누구 이렇게 좀 움직이셔가지고 그 대대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1시간이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결정사항은 우리 행정처장이 다 메모를 해있고 다 뜻은 똑같아 하는 것 동감을 했습니다.